대통령과 국회, 양측은 그간 10번에 걸친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. 각 쟁점마다 나온 주요 증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강푸른 기자입니다.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. 10차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냐는 것이었습니다.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 소추단 측은 의료인 처단, 국회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지만 비상계엄이 순조롭게 해제돼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? 기억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.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.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,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? 그렇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.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.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탄핵 심판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.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.